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조만간 연준이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까?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연준의 FOMC에 쏠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혹여라도 울트라 스텝을 밟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야, 기준금리를 1.0%포인트를 한 방에 올린다? 정말 사상 초유의. 그렇다면 우리 금통위는 또 10월 달에 어떠한 또 결정을 내릴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악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또 대출받은 사람은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불확실한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 경매의 전성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오늘은 인천과 수원의 아파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강의 공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용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1기 경매 임장인 낙찰반을 개강합니다. 특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13일부터 12월 1일 총 8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 30분 이 반은 이제 평일날 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도 들러서 어떤 부동산 흐름, 시세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확인하자. 관리사무소도 확인하자. 등등 해서 평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두 번의 경매 이론, 그 다음에 6번의 임장을 진행하는 반이고요. 임장은 저랑 우광현 강사랑 홍석승 강사가 함께하는 반입니다. 부족한 이론은 여기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한 캠퍼스 경매 동영상 20일을 제공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료를 입금한 다음에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낙찰받고 나중에 명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반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두 번 유찰된 인천의 아파트. 자, 위치는 인천 2호선 석천 사거리역. 도보로 30초? 네, 밖에 안 되겠죠? 대단지 아파트.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끼고 있어서 어린 학생분들을 키우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인천시청역이 곧바로 WS권이 바로 다음 정거장이네요. 걸어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GTX역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더욱 좋아 보인다. 자, 인천의 아파트는 인천 2022 타경 504196. 디테일한 것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이 법원과 사건 번호 넣고 경매 사건 검색을 하면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의 9월 힐스테이트 1311동 16층에 공급면적 50평형, 전용면적은 곱하기 0.8하니까 40평. 상당히 깔끔하겠죠, 여러분? 감정가는 8억 8,700. 그런데 두 번 유찰돼서 4억 3,400. 채 반값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시세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가령 50%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와우,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이 약 15억. 그러면 경매가 취하나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입찰은 10월 18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다면 10월 18일 날 보증금, 도장, 신분증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문을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 자, 2007년산. 그래도 15년 됐네요. 20층 중에 16층. 좋죠? 전용면적 40평, 대지권은 15. 8억 8,700에 8월 달에 유찰됐고 9월 2일 날 6억 2,090만 원 또 유찰됐고 10월 18일 날 4억 3,400 정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가격이 타당한지 여부는 중개사무소 한 두세 군데 들러서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사건의 말소 기준거지는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다 없어집니다. 특별히 문제 없고요.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권리 분석은 법원이 만든 자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체크해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 없고 특별한 코멘트가 없다.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권리상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잘해서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일단 시세는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사전에 확인합니다. 2020년도 요 전용 면적 봤더니 한 5억 원대 초반 하다가 3월 달부터 갑자기 6억 원대 그리고 6억 원 후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2021년도에는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 그리고
6월 달부터 8억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달에 선제적으로 6억 3천에 팔았습니다. 4층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그래서 지금은 요런 가격보다는 요런 가격으로 좀 인식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 현장 가서 시세를 체크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경매 공부는 저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가지고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오시면 제가 또 경매 물건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 유찰된 수원의 아파트. 위치는 수인분당선 망포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 7, 8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죠? 브랜드도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요. 녹지 비율도 나쁘지 않다. 요쪽 좀 더 가면은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 자, 망포동 아파트는 수원지방법원 2021 타경 10981. 힐스테이트 영통 119동 24층. 공급 면적이 33이니까 곱하기 0.8하면 전용 면적이 25. 대지권이 상당히 좋네요. 11억 7천인데 두 번 떨어서 5억 7천 7백. 일단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5억 7천 7백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청구금액은 5천만 원. 빚이 5천만 원밖에 없네. 일단 등기부에는 임차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 평면도도 있고요. 자, 2017년산, 새 아파트. 28층, 24층 좋다. 전용 25 좋고, 대주권 상당히 매력적이죠. 11억 7,800, 8월 9일 날 유찰되고 9월 14일 날 또다시 8억 2,460만 원으로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5억 7,722만 원. 이 금액은 상당히 땡긴다.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경매가 취하 내지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1억 7천, 물론 이제 시세는 한 8, 9억 한다 치더라도 빚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전화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을 가령 한 6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소유자 겸 채무자가 경매 신청한 사람 근저당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플러스 이자 플러스 경매 비용 갚아 버리면 그냥 알아서 일방적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경매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경매만 낙찰 받았다가 그냥 취소되는 겁니다. 기분만 좀 안 좋은 거죠. 자, 그래도 권리분석은 법원이 만든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2021년 8월 2일자 근저당권, 특별히 떠안을 임차해놓고 특별히 커멘트 없으니까 법원이 현장 가서 지역분석, 물건분석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에 관심 있으면 입찰해봐라. 이렇게 커멘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세는 요거는 2022년도 거 지금 가져봤습니다. 2분기 거. 그랬더니 요 정도의 면적. 그랬더니 한 9억 원 중반. 9억 2,800만 원도 있고 9억 6천만 원도 있었죠. 그리고 2년 전 2020년도에는 한 8억 원대 초중반 요 정도의 가격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아무튼 5억 5천만 원대는 와우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는 일반 매매는 상당히 좀 리스크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해서 우하향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9억, 9억에 샀는데 8억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0억짜리를 7억이나 6억에 싸게 낙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자금 사정 잘 맞게 또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낙찰을 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자금 사정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낙찰을 받을 건지를 사전에 좀 많이 공부해 두자. 그런 것들을 저희 10월 13일 날 제1기 경매 임장엔 낙찰반에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 현장 갈 때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권리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사전에 대출 확인하고, 나중에 낙찰이 된다면 이후에 돈 내고 등기, 그 다음에 명도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그런 수강생들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생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파이팅!